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초사 제2기 6차 강입니다. 오늘은 신장하고 보신, 전립선, 방광 이 네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께서는 신장하고 이 방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환도 많고 우리가 루틴 스크린이 하게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선은 신장하고 부신의 스케일법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장 스캔 할 때 우측 신장 스캔, 우측 신장은 좌측 신장보다는 스캔하기가 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이란 좋은 윈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은 슈파인에서 하기도 하고 또는 데쿠비투스, 랩터 라테랄 데쿠비투스 두 가지 다 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슈파인이 좋고 어떤 사람은 잘 슈파인이 안 보일 때는 라테랄 데쿠비투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슈파인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리버를 윈도로 잘 사용해야 되고 윈도로 사용해요. 그 다음에 장관 가스를 피해야 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스가 피해야 됩니다. 예, 장갑가스가 이제 초음파에 방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축상을 보게 되죠. 장축상을 보게 되면 장축상을 먼저 봅니다. 이렇게 장축상을 보게 되면 리버가 있고 키드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키드니 리버죠. 이쪽이 이제 간이고 키드니인데 이쪽이 어퍼 쪽입니다. 어퍼 쪽이고 이쪽이 로우 쪽이죠. 로우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장추상. 그래서 먼저 이제 센터를 보고 로우를 보고 다시 센터를 보고 어퍼를 보죠. 순서는 뭐 어느 쪽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는 센터를 먼저 보고 중심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로우 쪽을 보고 다시 센터를 보고 어퍼 쪽을 봅니다. 뭐 순서는 뭐 어떤 쪽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보고 로우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스를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로우폴 쪽을 볼 때 보면 이쪽에 장관 가스가 여러 있거든요. 가스가 있으면 여기 있는 병변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스캔 각도를 변경하든지 스캔 각도를 변경 또는 뭐 환자의 체위 변화를 합니다. 초음파는 이 체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체위 변경을 변화를 하면 가스를 피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키드니에 로우폴 보고 장관 가스는 이쪽으로 밀려요. 그래서 보다 보면 여기 이제 돌출했는 시스트라든지 또는 튜머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는 늘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본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퍼를 봅니다. 어퍼 쪽에는 우리가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요겁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받는 거죠. 키드니는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메듈라가 있고 위에가 콜텍스가 있죠. 콜텍스가 있는데 콜텍스는 고에코고 메듈라는 저에코로 보이죠. 그런데 어퍼폴 쪽에 보면 이렇게 저에코에 있는 무에코 또는 저에코의 낭성변변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변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냐고 묻는데 이거는 컴파운드 파필라입니다. 컴파운드 파필라. 파필라가 합쳐졌는 거죠. 파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메듈라의 끝부분을 파필라라고 하죠. 이 파필라가 합쳐져가 마치 시스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터가 아니고 파필라가 합쳐진 어퍼하고 로우 쪽에 보입니다. 시스터로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퍼에 아드레날 글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드레날 글랜드가 이렇게 있는데 아드레날 글랜드가 중심 부분은 저에코고 중심부는 저에코가 여기 아드레날 글랜드입니다. 부신이죠. 주위에 고에코가 보이는데 이것은 아드레날 글랜드를 싸고 있는 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아드레날 글랜드가 아니고
요게 저에코 부분이야 되는 그랜드 그걸 싸고 있는 파필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키드니를 그리면 키드니는 그 한 개에서 생기는가 여러 쪼가리가 붙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드니 여러 쪼가리가 융합해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복판에가 C누구를 가지고 여기 중심 에코 복합체 CEC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로 중심 에코 복합체죠. 요거는 고에코로 나옵니다. 왜 고에코로 나? 굉장한 고에코죠. 강한 고에코죠. 강한 고에코로 나옵니다. 이 왜 강한 고에코로 나냐면 중심 에코 복합체는 C누가 있고 그 다음에 C누 주위에 혈관이 있죠.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C누를 둘러싸고 있는 팻이라든지 커넥티브 결합 조직이 있죠. C누는 원래 했으면 물이 소변에 차였기 때문에 에코가 떨어져야 되죠.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데 주위에 결합 조직하고 혈관이 싸고 있기 때문에 그 C누하고 주위 조직하고 음양계면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가 반사가 돼가 고에코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C누 주위에 만약에 혈관이 없다면 혈관이나 조직이 없다면 무에코에 가깝게 나오는데 C누 주위에 결합 조직이나 혈관이 꽉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반사를 많이가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키드니를 보시면 콜텍스하고 메듈라가 있습니다. 여기 메듈라입니다. 수질이죠. 수질은 저에코입니다. 왜 수질은 저에코냐면 추물이잖아요. 여기 이제 키드니 우리가 그로메룰러스에서 내려와가지고 프록시말 컨버레 튜브를 디스탈 컨버레 튜브를 해가지고 컬렉팅 닥터로 가잖아요. 이 부분은 컬렉팅 닥터죠. 닥터입니다. 닥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닥터는 물이 들어가 소변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저에코입니다. 피질은 여기 피질이죠. 피질은 고에코죠. 피질은 뭐로 구성되냐면 키드니의 글로메룰러스하고 글로메서로 프록시말 컨버레티드 디스탈 컨버레 튜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렇게 피질 고에코, 수질 저에코, 컬렉팅 여기 중심 에코 복합체는 강한 고에코로 나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은 다 행단상한테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축상입니다. 단축상이죠. 단축상을 볼 때는 우리가 환자를 슈파인에서 보지만 환자가 슈파인에는 가스가 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려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단축상에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일룸을 봐야 됩니다. 하일룸에는 이렇게 보면 라이트 레날 베인이 있고 그 밑에 라이트 레날 아트리가 있습니다. 여기 IVC고 이쪽에 아올타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에는 베인, 밑에는 아트리입니다. 여기는 베인이고 밑에는 아트리가 리날 아트리가 되죠. 리날 아트리 있고 그 밑에 유레터가 있습니다. 유레터가 있는데 유레터는 너무 가늘기 때문에 딜라테이션 안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라이트 유레터 요관이 있습니다. 유레터가 있죠. 그러면 이제 혈관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리날 아트리가 이렇게 들어가죠. 리날 아트리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요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갈라지죠. 리날 아트리가 분지를 해가지고 세그멘탈 아트리가 됩니다. 세그멘탈 아트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콜텍스하고 메듈라 사이에 이렇게 콜텍스 메듈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 사이로 이제 로발 아트리가 됩니다. 역간동맥 이렇게 역간동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간동맥 이렇게 들어가죠. 요걸 로발 아트리 인터로발 아트리 하기도 하고 로발 아트리 합니다. 로발 아트리 또는 인터로발 하기도 합니다. 인터로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큐에이트 아트리, 공상동맥이 됩니다. 아큐에이트 아트리, 공상동. 요거는 아큐에이트 아트는 피질하고 수질 사이에 경계면에 있습니다. 수질 경계 부분에 아큐에이트. 그래서 아큐에이트 아트리에서 소역 인트라로발 아트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분지가. 요거는 인트라로발 아트리. 인트라로발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날 아트리는 아orta에서 나와가지고 이 키드로 들어가기 전에 분지하기 많이 분지합니다. 세그멘탈 아트리가 돼가 이렇게 분지하고 그 다음에 세그멘탈 아트리에서 요게 메듈라 사이에서 그게 로발 아트리가 됩니다. 로발 아트리가 쭉 가가지고 여기 아큐에이트 아트리로 이렇게 분되죠. 옆으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거기서 아큐에이트가 나오는 게 인트라로발 아트리입니다. 키드니는 저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엔드 아트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개 생기는 거 요쪽 아래 다 융합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로발 아트리에 막혀버리면 그 부분은 네크로시스를 됩니다. 리버는 한쪽 혈관이 막혀도 코라테럴 서큘레이션이 되죠. 우리 몸에서 한쪽이 막히면 그 부분이 다 녹아버리는 것이 키드니하고 스프린이죠. 스프린도 엔드 아트리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단상을 단축상을 볼 때는 요걸 보고 난 뒤에 프루브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요렇게 여기에서 하일룸에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슬라이딩 메소드, 슬라이딩 해가지고 놓치지 않도록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키드니의 랩트 종단상은 여기에서 있죠. 요것도 슬라이딩이 해도 되고 슬라이딩이 어려울 때는 틸팅 합니다. 틸팅 또는 패닝 하죠. 틸팅 또는 패닝. 부채살 멘치로 패닝해가 프루브의 각도를 기울여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레프트 키드니도 라이트 키드니와 똑같습니다. 레프트 좌측 신장은 우측 신장하고 똑같지만 이거 좀 관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윈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고 방해꾼인 스토막이나 콜론이 있죠. 라이트 리버는 키드니는 좋은 윈도가 있는데 왼쪽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볼 때는 라이트 라테랄 데쿠피투스를 많이 봅니다. 한자를 라이트 오른쪽으로 눕힌 다음에 라테랄 데쿠피투스로 눕혀가지고 봅니다. 눕혀가 볼 때 요렇게 오블라이크 인터코스탈 스캔을 하면 키드니가 요렇게 스프린을 찾습니다. 스프린을 찾고 스프린 밑쪽에 요렇게 키드니가 보입니다. 요쪽이 어퍼고 요쪽이 로우입니다. 그래서 볼 때는 이렇게 스프린을 먼저 찾고 스프린에서 이쪽에 어퍼를 먼저 보고 미들을 보고 로우를 봅니다. 그렇게 프루브의 각도를 변경시키는 거죠. 어퍼, 미들, 센터를 보고 로우. 그게 라이트 키드니하고 약간 틀리죠. 라이트는 미들을 먼저 보고 로우, 미들, 어퍼인데 이제 좌측 신장은 스프린을 찾아가 어퍼 먼저 보고 미들 보고 로우를 이렇게 프루브의 각도를. 그 다음에는 횡단상은 똑같습니다. 한자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하일룸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레프트 키드니에서 리날 베인하고 레프트 레날 베인, 레프트 레날 아트리 찾아가 봅니다. 근데 이제 우측 신장은 비교적 여기 혈관을 관찰이 쉬운데 좌측은 여기에 방해꾼이 많아가 관찰이 좀 어려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방광하고 전립선입니다. 방광 전립선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요 방광을 요로 충만시켜야 됩니다. 빵빵하게 안 채우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 볼 때도 그 방광을 소변을 또 너무 꽉 차 뿌리면 곤란하지만 적당하게 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차면
방광하고 전립선을 보는데 요렇게 이제 횡단선을 먼저 보는데 볼 때 요렇게 위에서부터 프로브의 각도를 탐촉자의 각도를 눕힌 상태에서 시작해가 밑으로 내리게 됩니다. 눕혀야 위쪽이 보이지 않습니까? 프로브를 눕혀야 위쪽이 보이는 거죠.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광을 이렇게 보면 방광에 처음에는 푼두스가 이렇게 보이죠. 네, 푼두스. 방광의 푼두스가 보이고 프로브의 각도를 내리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렇게 방광에 이렇게 보이죠. 방광이 이렇게 위쪽이 보이죠. 방광 위쪽에 보이면 트라이곤 에리아가 있습니다. 트라이곤 에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트라이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방광백이 좀 두껍습니다. 트라이곤은 양 유레터 사이죠. 여기가 유레트로 베스큘라 장셔 UVJ라고 합니다. 유레트로 베스큘라 장셔 있죠. 그 사이가 방광백이 두껍습니다. 방광은 충만 안 시키면 방광백이 두껍게 보이면 어느 정도 소변을 채워야 됩니다. 소변을 채우지 않으면 방광의 매스라든지 종양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소변을 채워야 됩니다. 헤마추리아 환자들 오면 노인들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방광에 종양을 의심하고 해야 돼요. 소변을 충만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만시킨 다음에 이렇게 관찰해 보면 소변이 유린 제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소변이 나오는 거죠. 소변이. 우리 이제 리버에서 바이를 생산돼 가지고 그 GB로 갈 때는 바이는 컨티뉴어스하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유레터는 안 그랬죠. 유레터에서는 인터미턴트하게 이제 소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방광으로 돌아가죠. 방광에서 유레터에서 방광으로 들어올 때는 인터미턴트. 유린 제트는 이 혈류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모션 아티팩트죠. 아티팩트입니다. 총파에 모션 아티팩트도 유린 제트. 그래서 유린 제트가 나오면 옵스트럭션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린 제트가 여기 유레트로 베시큘러 스톤일 때 완전히 막히면 유린 제트가 안 보이지만 인컴플리트 옵스트럭션 될 때는 유린 제트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유린 제트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루브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드디어 이제 전립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구조가 이렇게 여기 세미나라 베시클입니다. 정낭이 보입니다. 정낭이 먼저 보이고 요 밑에 전립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낭, 세미나라 베시클이 먼저 보이고 조금 더 프루브를 이제 밑으로 내리면 드디어 이제 프로스테이트가 보이겠습니다. 저렇게 밤알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프로스테이트가 잘 보일 때는 세미나르 베시클이 잘 안 보입니다. 방광이고 되고 이제 여기에 프로스테이트는 자세히 보면 여기 유레스라가 요관이 있습니다. 유레스라가 있고 유레스라를 둘러싸는 부분이 저역입니다. 여기 이제 트랜지셔널 존입니다. 이행역이라고 하죠. 트랜지셔널 존 있죠. 요걸 TZ 저역호입니다. 저역호고 트랜지셔널 존. 그 옆에 부분이 뭐냐면 센트럴 존입니다. 여기 CZ 센트럴 존. 센트럴 존은 고액호입니다. 고액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칼시피케이션이 많이 생깁니다. 칼시피케이션. 스키아. 스키아가 있죠. 스키아가 있고 칼시피케이션. 프로스테이트 칼시피케이션 있죠. 그 뒤에 부분은 이제 요 뒤에 부분은 페리페랄 존. 변연력이 됩니다. 변연력. TZ. 페리페랄 존이죠. 페리페랄 존. PZ.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립선에서 전립선 비대증은 여기 트랜지셔널 존에서 많이 생기고 이제 페리페럴 존에서는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많이 생깁니다. 프로스테이트 캔서. 그러니까 여기는 트랜지셔널 존 BPH, 이쪽은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축상을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횡단상이고 종단상은 이렇게 종단상을 관찰해야 되죠. 종단상은 그래서 유리너리 브레드가 이렇게 유리너리 브레드가 보이고 이렇게 종단상 할 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센트럴 페리페럴 존, 트랜지셔널 존입니다. 연연역이고 이쪽은 페리페럴 존입니다. 페리페럴. 요거는 세미나르 베시클입니다. 세미나르 베시클입니다. 그래서 요걸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종단성 할 때 각도를 잘 조절해가 유리너리 브레드에서 요로 들어가는 유레스라 쪽으로 가는 걸 딱 보고 트랜지셔널 존을 관찰하고 주위에 페리페럴 존을 요 뷰에서는 센트럴 존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BPH라든지 프로스의 캔서는 사실은 이제 트랜스 압도미널 어프로치로서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트랜스 렉탈을 해야 잘 보이죠. 그래서 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봐주는 게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이제 병변을 의심되면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보내드려야 되죠. 그러면 프로스테이트 볼륨을 측정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트랜스 압도미널 프로스테이트 볼륨 측정은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간편하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장 책에도 많이 나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횡단상에서 유리너리 브레드 있고 이렇게 세미나르 베시클 있고 프로스테이트가 이렇게 최대한 프로스테이트가 잘 나오도록 이렇게 크게 나온 레벨을 찾고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유리너리 브레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세미나르 프로스테이트로 들어가는 부분 여기 세미나르 베시클 이렇게 되죠. 요 뷰를 만들게 됩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체계마다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요게 최대 횡단경 요거 AP 다이아미터죠. 여기에서는 어디서 재느냐 이렇게 재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재는데 요즘은 요렇게 재는 걸 더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재는 여기 세미나르 베시클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쉐이크룸이 있거든요. 쉐이크룸이 있어가지고 이 쉐이크룸이 있어가 여기가 가리지거든요. 보온에. 그래서 요 뒤쪽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락하면 요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요렇게 재는 것이 그래도 재현성이 높죠. 그래서 요걸 A, B, C로 하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해가지고 나나가 20 이상이면 이제 프로스테이트가 커졌다. BPH를 하기는 좀 곤란하고 프로스테이트가 커졌다고 프로스테이트 볼륨이 증가를 의심한다. 이렇게 이제 간편하게 보는 거죠. 프로스테이트 볼륨 증가됐다. 이렇게 판독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로 한번 찍겠습니다. 요거 보시고.